네, 안녕하세요. 상호캡슐의 조성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완화를 해준다고 하네요. 윤정부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기사를 보면 부부 공동명의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고쳐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 기준 14억 원에서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기본 공제액이 6억 원씩이라 총 12억 원에 그친다. 이런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4억 원의 공제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받으려면 9월에 신청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부부 공동명의 이 특례 신청 9월에 하거든요. 이 9월에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 이게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매년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꼭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꼭 신청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 뭘 무조건 하라는 거냐. 여기 보면 부부 공동명 1주택자의 공제액을 무려 14억 원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면 아파트를 사면 보통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싸니까 공동명의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공시가가 20억짜리야. 남편 2분의 1, 아내 2분의 1. 그래서 남편 10억, 아내 10억이에요. 공시가가.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경우에 공동명의인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6억 빼준다는 거예요. 아내들 6억, 남편들 6억. 그럼 남편, 아내 합치면 총 12억 빼주는데, 그리고 만약 남편 2분의 1, 아내 2분의 1 안 하고 그냥 남편이 다 가져. 그러면 지금은 11억을 빼줘요. 그러면 남편, 아내 2분의 1 시켜서 6억 빼서 12억을 빼는 게 남편이 다 갔거나 남편이 혼자 단독 명의로 해가지고 11억 빼는 것보다 1억이 더 많이 빠지잖아요. 이때는 고민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부부 공동명의로 두고 12억을 공제받을지, 아니면 남편이나 또는 아내 단독 명의로 하고 비록 12억보다는 좀 적지만 11억을 공제받을지. 왜? 대신에 남편 또는 아내 단독 명의로 하면 뭐가 있냐면 고령자와 장기 보유 공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또는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지 지금은. 왜? 단독 명의로 해서 11억을 빼고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까? 아니면 양도세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공동 명의로 해서 비록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는 못 받아도 6억 빼서 12억을 공제받을까? 뭐가 더 유리할까? 고민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정리하면 공동 명의로 하면 6억 빠져서 12억 빠지는 장점, 단점은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안 되는 게 단점. 또 그냥 단독 명의로 하면 장점은 11억 원이 빠지는 게 단점이죠. 공동명의는 12억이 빠지는데 단독 명의는 11억 원이 빠지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고령자랑 그 장기보유 공제가 되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은 고민하고 막 나이 계산해봐야 되는데, 이거대로 하면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 기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한다. 14억 원을 빼주겠다. 뭐를? 특례법 제한법을 고쳐서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 기준 14억 원으로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가 그거예요. 1주택자가 단독 명의를 여기서 1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부부 공동 명의는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가 아니에요. 부부 공동 명의로 내가 아내랑 딸 키우면서 셋이 살면서 아내 2분의 1, 나 2분의 1 갖고 있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주택은, 종부세에서 1주택은요. 단독 명의,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갖고 있는 거, 한 채를 단독 명의로. 그때만 1주택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1주택자 단독 명의를 14억 원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보세요.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6억 빠져서 12억 빠져. 근데
단독명의로 갖고 있으면 14억을 빼준대. 11억이 아니고. 그러면 기본 공제액을 많이 빼주는 게 그나마 이 공동명의에 유리한 점이었는데 이제는 기본 공제액도 단독명의가 더 많이 빼주는 거예요. 고령자 공제랑 장기보유 공제는 물론 이 단독명의만 되는 거고 이 부부 공동명의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난 양도세 때문에 나는 남편 2분의 1, 아내 2분의 1 했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14억 원으로 단독명의는 14억 원 빼준다면서요. 그럼 저는 12억밖에 못 빼주는데요. 그리고 고령자 공제도 못 받고요. 장기보유 공제도 못 받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 9월에 신청하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무조건 신청해야 돼요. 그 가까운 세무서 가서 신청하면 돼요. 이걸 꼭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단독명의로 할까 공동명의로 할까가 장단점이 있어서 고민을 해야겠다. 이 특례 신청을 할지 말지를 9월에 신청하는 거 할지 말지를. 근데 1주택자가 14억 원을 빼주면 무조건 1주택자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무조건 9월에 신청하는 거 1주택자 특례 무조건 신청해라. 그러면 14억 원도 빠지고 그러니까 14억 원도 빠지고 그리고 14억 원 빠지는 건 물론 빠지고 장기보유 공제랑 부부 고령자 공제랑 장기보유 공제도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이게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좀 보유세를 완화시키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